안녕하세요. 부산 성모안과병원에서 녹내장을 담당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 류진영입니다. 오늘은 환자 보호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물어보지 못했던 녹내장과 관련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안압이 높다 정도로 막연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신경입니다. 녹내장은 안압, 약한 시신경, 혈류장애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고 심한 경우에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시신경은 안구 가장 안쪽 뿌리에 위치해 있고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이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흔하면서도 심각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부를 만큼 초기, 중기에는 일부만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스스로 인지하기는 어려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고 시야가 좁아짐을 느끼게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은 증상이 생긴 이후 치료를 하게 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안구 통증과 두통, 시력 저하, 충혈을 동반하게 됩니다. 안압이 높으면 충혈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충혈 통증이 있다고 다 안압이 높은 것이 아니고 또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 대비감도가 떨어지고 시력, 시야 이상이 있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시력, 시야가 좁아졌다고 다 시신경 손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녹내장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신경 손상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안압입니다. 정상 범위 안압은 10에서 21ml/H로 보는데요. 이 수치는 일반적인 정상인의 통계상의 범위이고 녹내장 환자에서는 개인마다 시신경이 버틸 수 있는 안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안압이 높을수록 녹내장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압이 정상인데도 시신경 손상이 진행하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가장 흔한 타입이기 때문에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녹내장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위험 요인은 근시가 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녹내장의 발생률도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가족력도 있는데 직계 가족에 녹내장이 있을 경우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수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신경이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혈액순환장애, 고혈압, 당뇨 등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설명드렸던 경우들에 해당되신다면 안과를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내장은 40대 이상부터 발병하여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환자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 녹내장 발병률이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고도근시 환자가 증가하고 젊은 층에서 안과 검진을 받으며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대사증후군, 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생활습관 등의 이유로 젊은 층에서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녹내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눈의 구조적 원인으로 구분해보면 개방각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눈 속에는 방수라고 하는 투명한 액체가 흘러가면서 눈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요. 눈 속 여기저기를 흘러가다가 섬유주라는 곳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인체에도 혈액의 흐름이 중요하듯이 방수도 계속 흘러야 하는데 이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안압이 오르고 결국 녹내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섬유주까지 잘 흘러가고 길도 잘 열려 있는데 그 길이 기능이 좋지 않아 안압이 오르게 되면 개방각 녹내장, 그 길 자체가 막혀서 방수가 섬유주로 배출되지 못하면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이라고 무조건 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나빠지기 때문에 녹내장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또는 매우 느리게 진행하게 만들어서 실명을 최대한 늦추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치보다는 꾸준한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평생 동안 큰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녹내장 치료에서 유일하게 입증된 것은 안압을 낮추는 건데요. 안압이 높든 낮든 안압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처음 안압의 20-30% 정도 안압 하강을 목표로 치료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계속 목표를 조절합니다. 안압을 낮추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약물, 레이저, 수술입니다. 그중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부작용이 적어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약점환,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성분에 따라 효과, 부작용이 다르고 사람마다도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개방각 녹내장 치료에는 방수가 흘러나가는 통로인 섬유주에 레이저를 조사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방수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 있고요. 폐쇄각 녹내장 치료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홍채에 구멍을 만드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 있는데 방수가 흐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 더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녹내장은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녹내장을 완치하는 수술이 아닌 안압을 낮추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에도 안약을 계속 써야 하고 녹내장 치료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녹내장 수술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아메드 밸브 등의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 있고, 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 해서 새로운 수술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예방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습관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겁니다. 생활 습관으로 중요한 것은 금연, 절주가 있고,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 머리가 낮아지는 자세, 물구나무를 서는 요가 자세는 안압을 올릴 수 있고, 또한 복압을 올리는 운동이나 악기 연주 등도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는 자세에서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오른쪽 눈의 안압이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들이 아주 장시간 안압을 아주 높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녹내장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녹내장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과다한 카페인이 안압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루 1~2잔 정도의 커피는 괜찮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내장 환자분들께서는 몸에 좋은 게 눈에도 좋다고 생각하시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금연, 절주, 균형 잡힌 영양소 등 눈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이 모든 생활 습관보다 중요한 건 일정하고 적절한 안압 관리입니다. 주치의가 처방한 안약 사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런 생활 습관으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녹내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강조드리고, 마지막으로 녹내장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녹내장이 한 번에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다 보니 녹내장 진단을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유지 가능한 질환이니까요. 부산 성모안과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받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